소노중학교 2학년 친구들, 과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바로 맞아요. 원소라고 했어요.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작은 물질로 분해가 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했고요. 다양한 원소들을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서 보면요, 오늘 배울 소단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2,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교과서는 14쪽에서 17쪽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핵심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반응.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를 때 그 붉은 기운을 형상화해서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학적인 현상을 아름답게 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게 선생님에겐 참 인상적이에요. 자, 아래에 생각해 보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이나 찌개가 끓어 넘치면 가스레인지 불꽃의 색깔이 변한다. 불꽃의 색깔은 왜 변했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불 조절을 잘 못해서 안에 있는 음식물이 막 넘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음식물이 넘칠 때 가스레인지 불꽃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변했던가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노란색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노란색 불꽃을 나타내는 어떤 그 물질이 국이나 찌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노란색 불꽃을 나타내는 물질이 바로 이 국이나 찌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과연 이 생각이 맞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배울 때요,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라고 했었죠? 맞아요. 118개라고 했었어요. 아마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옆에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이 많은 원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부엌에 소금과 설탕을 담긴 병이 있는데 이 병에 라벨지가 떨어졌대요. 어떤 것은 소금이고 어떤 것은 설탕인데 과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겉보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화학 반응을 시켜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겉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이 오감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오감은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 눈, 시각, 귀, 청각, 냄새, 후각. 만졌을 때의 그 느낌, 촉각. 그리고 혀로 느끼는 미각이 있죠. 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색깔이 어떠한지, 아니면 그 결정의 크기가 어떠한지 등등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청각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인데 사실 소금과 설탕의 어떤 소리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후각 같은 경우도 냄새죠. 그런데 이 과학실에서 미지의 물질이 있을 때 이걸 함부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랑 설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실제 과학실에서는 이 후각을 이용한 방법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촉각은요, 만졌을 때 뭐 부스러지는 정도가 어떠한지 아니면 뭐 거친 정도가 어떠한지 등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미각 또한 맛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소금이고 어떤 게 설탕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각처럼 미각 또한 과학실의 미지의 물질을 함부로 맛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인간이 오감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화학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꽃, 반, 했고요.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불꽃. 자, 불꽃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활활 타는 불꽃 이렇게 있죠? 이 불꽃과 금속 성질을 가진 금속 원소를 반응을 시키면요, 특정 색깔의 불꽃색을 나타낸대요. 근데 이거는 일부의 금속 원소에 한한다는 점을 알고 먼저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교과서 1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준비했어요. 자, 바로 이러한 물질들을 각 홈판에다가 수용액을 만들어서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물질은요, 각각의 홈판에 에탄올 수용액을 섞어서 조금씩 담았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증발 접시를 놔두고요. 핀셋을 이용해서 약솜을 준비해요. 이 약솜에다가 각각의 수용액을 묻혀서 여기 증발 접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화기를 이용해서 불꽃을 여기에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 불꽃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에탄올 수용액을 각각의 홈판에 넣을 때 다른 물질과 섞이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질이 바뀔 때마다 이 핀셋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야 될 거고요. 불을 이용하는 실험이다 보니 실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실험실의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불꽃 반응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대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것이 힘들어졌죠. 대신 선생님이 불꽃 반응 실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주의 깊게 보면서 아래 나와 있는 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부탁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불꽃 반응 색을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모두 정리했나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나트륨은 노란색이었고요. 질산나트륨 노란색, 염화칼륨 보라색, 질산칼륨 보라색, 염화스트론튬 빨간색, 질산스트론튬 빨간색, 염화리튬 빨간색, 질산리튬 빨간색, 염화구리 청록색, 질산구리 청록색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 정리했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같은 노란색이 나왔네요.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 나왔어요. 이 둘은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름에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트륨이 들어가는 물질은 불꽃 반응색으로 노란색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똑같아요.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칼륨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나타내는 스트론튬, 빨간색을 나타내는 리튬, 청록색을 나타내는 구리. 아하, 이러한 물질 때문에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험 결과 및 해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보면요. 자, 1번.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의 짝을 지어보고 불꽃 반응색이 같은 까닭을 원소와 관련 지어서 설명해보자. 자, 원소와 관련 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별표 그렸으니까 여러분 모두 선생님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맞아요. 염화 나트륨과 또 질산 나트륨이 있었죠. 자, 이 두 물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 뭐였죠? 맞아요. 질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 모두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트륨 물질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다 라는 거죠. 다음 물질 중에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던 물질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염화 칼륨과 또 질산 칼륨이 있었어요. 이 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맞아요. 칼륨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보라색이다. 다음 물질 중에 빨간색을 공통으로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죠? 맞아요. 염화 스트론튬과 그리고 질산 스트론튬이 있었어요. 이 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맞아요.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트론튬의 불꽃색이 뭐다? 맞아요. 빨간색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빨간색. 같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또 있었어요. 뭐였죠? 염화 리튬과 또 맞아요. 질산 리튬. 이 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리튬.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튬의 불꽃색은 맞아요. 똑같은 빨간색이다. 다음으로 같은 청록색을 띠는 물질은 염화구리와 질산구리였죠. 이 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맞아요. 구리 적어주고요. 알 수 있는 사실 뭐죠? 여러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구리의 불꽃 반응색은 맞아요. 청록색이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걸 했어요. 무려 10가지의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쭉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꽃 반응색만 보고도 이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물질이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결론을 볼게요. 불꽃 반응색을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아래 배움 일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퀴즈. 자, 예를 들어 탄산 나트륨 이 물질에 제가 불꽃 반응을 시켜 볼게요. 이때 불꽃 반응 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노란색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탄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직접 불꽃 반응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색이 나타날지를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황산 칼륨. 이 물질에 불꽃 반응을 시켰다. 그럼 어떤 색깔이 나타날까요? 맞아요. 칼륨이니까 보라색이죠. 마지막으로 황산 구리. 선생님, 이 물질을 불꽃 반응시키면 무슨 색이 나타날까요? 맞아요. 청록색이죠. 어떠한 물질을 가져와도 우리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보고 불꽃 반응 색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떠한 물질을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노란색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는 뭐가 있다? 맞아요. 나트륨이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적용해 보기.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구별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염화 리튬 물질을요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어떤 색이 나타날까? 여러분 답할 수 있나요?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왜 그렇죠? 리튬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타난다. 자, 아래에 염화 구리의 불꽃 반응색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청록색이다. 왜 그렇죠? 염화 구리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록색을 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다음 표에서 미지의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소가 뭐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미지의 물질의 불꽃 반응 색은 맞아요. 청록색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학습지에는 청록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청록색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다? 그쵸. 구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5가지의 원소의 불꽃 반응 색을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 5가지 원소뿐 아니라 다른 원소들은 어떤 불꽃 반응 색을 낼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 알루미늄은요 은백색의 불꽃 반응 색을 낸대요. 납은요 옅은 초록색이었고요. 다음 루비듐이라는 원소는 옅은 보라색이었고요. 아연은 비취색이래요. 선생님이 비취색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옥색과 비슷했어요. 약간 에메랄드 빛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인듐이라는 원소는요 파란색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5가지 원소뿐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 또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5가지 물질뿐 아니라 이러한 원소들의 불꽃 반응색을 이용하면 우리가 폭죽놀이 할 때도 형형색색의 다양한 불꽃 반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불꽃 반응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반응은요,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그렇죠. 불꽃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그 색깔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시료가 있을 필요 없이 아주 적은 양이어도 실험 결과를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트륨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는 노란색을 나타낼 수 있고요. 칼륨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보라색 불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의 양과 관계없이 같은 불꽃색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은 양의 시료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질은 각각 달라도,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 이런 물질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인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 색인 노란색을 나타낸다. 그죠?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죠? 같은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요, 다음 시간에 원소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스펙트럼을 배울 건데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지만 불꽃 반응 실험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합니다.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봤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실험 결과 및 해석에 담아놓은 이 표예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은요, 노란색이었고요. 칼륨은요, 보라색, 스티론튬 빨간색, 리튬 빨간색, 그리고 구리 청록색입니다. 선생님 옆에 바륨이랑 칼슘도 준비했어요. 바륨은 보면요, 녹색은 녹색인데 약간 구분이 돼요. 그죠? 황록색,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황록색이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요, 주황색입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스티론튬과 리튬 같은 경우는 둘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물질에는 스티론튬이 들어있다, 혹은 리튬이 들어있다 라고 100%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물질에는 스티론튬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리튬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스티론튬이 들어있는 물질과 리튬이 들어있는 물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각각의 원소가 나타내는 불꽃 반응 색, 이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